간밤 열린 글로벌 증시 상황 마감 브리핑 보는 시간입니다.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제롬 파웰 의장의 하원 연설 읽고 나서 미증시가 좀 변동성이 커졌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반까지만 해도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존에 나갔던 서면상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라든가 이런 내용들 상으로는 가파르게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고, 장 초반에 이런 영향으로도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답변이 조금은 좀 매파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에 시장에서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 금리는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파월 의장의 시각은 이랬습니다. 12월 대비 작년도 12월에 통화정책을 결정했을 때 대비 경제 상황이 상당히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제 상황 진전됐다라는 것은 고용 지표가 좋아졌고 인플레이션이 목표했던 수준으로 잘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경기가 좋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경기 좋아졌으니 작년도 12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같은 경우는 올해 금리 인상을 한 3차례 정도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보다 경기가 더 좋아졌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은, 그런 말 바꾸면 올해 4번 이상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국채 금리가 뛰고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직접적인 질문에는 또 그런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예단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발언을 좀 했고요. 그리고 3차례 정도 금리 인상 할 것이다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상을 4번 정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내용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다 보니까 경기 좋아지면 결국에는 금리 빠르게 올릴 것이다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어떤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역시 주식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국채금리도 또 많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에 2.9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2.91%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2.9% 넘어갈 때 주식시장 하락하고 2.9% 아래로 내려갈 때 주식시장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매파적인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면 결국엔 경기가 좋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좋다라고 확인시켜 준 이상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그러니까 지난 2월 초에 증시가 1000포인트 정도 급락을 하고 그런 시점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종목들별로 봐도 이렇게 유난하게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은 없었고, 고르게 한 1, 2%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1, 2%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같은 어떤 패닉에 가까운 그런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나온 지표들도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1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는 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3.7% 예상치보다 더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좀 중립적으로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해주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특징주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 HP,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이시스 이런 종목 강세를 보였는데, HP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상승을 주도해 왔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이제 PC 판매량이 호조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어떤 내용들 때문에 강세를 보여왔던 종목들이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반전이 될 때는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꺾였을 때 이제 좀 반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꺾이지 않았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거의 1달러 수준까지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미증시 하락 자체가 뭐 경기 우려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메이시스, 백화점주죠. 백화점주 실적 구조 나온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특징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자체가 그동안은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반등해 왔던 그런 흐름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사람의 일부 어떤 매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표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는데요. 우선 달러화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55%나 상승을 하면서 90.37, 그러니까 이제 80 이하로 80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90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자체가 좀 매파적이었다 이런 어떤 시각이 좀 많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네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세 차례 쪽 네, 지금 대표님과 그러니까 이동 대표와 지금 전화가 좀 안 된 모습인데요. 마무리로 해외 시장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제롬 파웰 의장의 연준 발언, 그러니까 의회 발언에서 초반에는 미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발언들이 조금 이제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채권 심리를 좀 자극하는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통화를 좀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다시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지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국제유가를 보면 달러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좀 내려갔고, 또 재고가 다시 증가될 가능성, 이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1.4% 정도 하락하면서 63달러대로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국제유가는 최근에 이제 중동 정세 불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쪽에서 계속해서 감산에 대한 어떤 이슈를 또 부각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건 이제 변동성 지수였는데, 금리 이슈 나올 때 변동성 지수가 치솟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오늘도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제 18.86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이 변동성 지수의 기준을 25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20 넘어가면 뭐 시장이 상당히 패닉으로 갔다라고 봐야 되고, 동시에 과매도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선까지 돌파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극단적인 패닉으로 간 것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하락했는데요. 410계약 정도,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매도한 건 아니죠. 410계약 정도 매도하는 가운데 0.4%, 그러니까 증시가 초반에 한 10포인트 내외의 어떤 하락폭을 안고 출발할 가능성, 이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건데, 뭐 미증시 하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한 것이고, 특히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어느 정도 버텨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좀 이슈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미증시 상황 자체가 이제 경기 회복 쪽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당장 금리를 많이 바라봤지만 결국에는 경기가 좋다라는 점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올해 4차례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확률 자체가 예전까지는 24% 정도인데 오늘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차례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증시 자체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에서 제기된 주장인데,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5%로 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의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물론 이제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일부에서 보도 정도 된 건데, 실제로 만약에 이 부분이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가 워낙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0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2.5%로 실제로 상향이 되거나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될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우호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이번에 변화가 되거나 이런 어떤 변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중요한 게 근원 개인 이제 소비 지출 물가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치 한 1.9% 정도 되는데 이 물가 지표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 이슈가 또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 자체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는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또 금리하고 연결지어서 보는 중요한 어떤 지표니까 이 지표 중요소가 있으니까 좀 오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표로는 오늘 1월 잠정주택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시장이 전월 대비 0.3%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지표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나오다 나쁘게 나오다 엇갈리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예상치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연준에서 그 주택 시장을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건 고용 플러스 이제 물가인데 주택 자체가 부진하게 나오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양대 자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축소될 경우에는 소비가 감소될 것이고 소비 감소는 바로 또 인플레이션 축소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시장 지표가 하나, 두 개 정도 부진하게 나오거나 일시적인 부진 요인은 시장에서 감당이 됩니다만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라고 됐을 때는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잠정주택 판매, 잠정주택 판매는 계약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계약금을 낸 상태의 아직 본거래는 되지 않고 이제 계약금 낸 정도의 어떤 거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할지에 대해서 또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나오는 지표들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